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6년 4개월 만에 간판 뉴스, 뉴스룸 앵커에서 하차한다. 후임은 서복현 기자다. 서복현 기자는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서복현 기자가 후임으로 뉴스룸 진행에 나서는 가운데 JTBC 기자들은 손 앵커 하차에 반발하고 나섰다. JTBC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메인 뉴스를 6년 4개월 동안 이끌어왔던 손석희 앵커는 앵커직에서 물러나 대표이사직만 수행하기로 했다. 주중 뉴스룸은 서복현 기자와 안나경 아나운서가 투톱 체제로 운영하며 주말은 한민용 기자가 단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부 회의는 뉴스룸에서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해왔던 박성태 기자가 맡는다. 이런 가운데 JTBC 기자들은 손석희 뉴스룸 앵커직 하차에 반발하며 사측의 결정 배경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기자협회 JTBC제는 23일 밤 사내에 성명서를 붙여 JTBC 보도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온 앵커의 갑작스러운 하차에 반대한다고 사측을 비판했다. 제회는 이번 앵커 하차는 보도국 구성원들이 배제된 채 결정됐다며 이에 우리는 보도 자율성의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리는 사측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손 사장은 미디어오늘의 자신의 하차는 1년 전부터 논의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손 사장은 앞서 이날 오후 사내회의에서 다음 달 2일 신년 토론까지만 진행하고 앵커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4년 MBC 아나운서로 언론계에 입문한 손 앵커는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 2013년 5월 13일에 종합편성 채널 JTBC에 입사 뉴스룸의 메인 앵커 겸 JTBC 보도, 시사, 교양 부문 사장을 맡아 JTBC를 이끌었다. 특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국정농단을 집중 보도하며 정치, 사회 보도에서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20일 부로 JTBC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손 사장은 뺑소니 의혹, 그룹 방탄소년단, 보도 논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는 손 사장이 2017년 4월 견인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고발, 손 사장은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에서는 손 사장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뺑소니 사건보다 사고 당시 여성 동승자 의혹이 더 주목받았다. 또 손 사장은 이 사고를 취재하던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이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방탄소년단이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가 팬덤, 아미의 항의를 받는 등 논란에 휩싸였고 손 사장이 직접 사과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손 앵커의 마지막 뉴스룸 진행은 새해 1월 1일과 2일 뉴스룸과 함께 진행되는 신년 특집 대토론까지다. 이틀 동안 각각 언론개혁과 정치개혁을 주제로 유시민, 진중권, 정준희, 전원책, 박형준 등의 패널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영향력 1위인 대한민국 대표 아나운서 손석희 폭행 사건에서 비롯된 진실 공방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어 손석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석희 어린 시절은 엄청 가난했었다고 합니다. 손석희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었고 손석희 가족 관계는 3남매 중 둘째로 1956년에 태어났습니다. 손석희 아버지는 제대 후에 사업을 하다 망해서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손석희는 우리나라 대표 아나운서라서 학력이 엄청 좋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손석희는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수만의 국민대 국문과에 입학했었고 방송국 생활을 하던 중 미네소타 대학교 대학원 저널리즘 석사를 지냈습니다. 손석희 아내 신현숙은 1962년 12월생으로 올해 나이 59세로 손석희보다 6살 연하입니다. 신현숙은 1984년 12월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제4대 뽀미 언니로 뽀뽀뽀를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신현숙은 손석희와 2년 조금 안 되게 사내 연애를 하고 결혼하면서 MBC를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손석희 사장 부인 신현숙 전 아나운서는 아들과 함께 외국에서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석희 부인 신현숙은 이미 10년 전부터 손석희가 불륜을 시작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루머일 수도 있지만 현재 아들과 미국에서 생활 중인
부인 신현숙의 행보를 설명한다는 추측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석희는 딸이 없고 아들만 둘 있는데 첫째 아들 송구용은 1988년 7월생으로 올해 나이 32살이고 둘째 아들 손구민은 1992년 10월생으로 올해 나이 28살입니다. 둘째 아들은 손석희가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를 당해 구치소에 있을 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 신현숙의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 둘째 아들을 낳고 정상인지부터 확인할 정도여서 손석희가 아내와 둘째 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석희 둘째 아들 손구민은 1992년생으로 서강대 국제한국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재학 시절에서도 선거를 독려하는 V4보팅 대표를 지냈고 국제학국학과 과대표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손석희 둘째 아들은 아버지 손석희를 따라 서울경제에서 견습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손석희 집안은 방송인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손석희 누나는 현재 강릉엉주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손영민 교수이고 손석희의 주선으로 MBC 재직 당시 선배인 주철환과 결혼하였습니다. 현재 손석희 매형 주철환은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뢰하던 언론인 중에 한 사람이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무엇이 팩트인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최근 JTBC의 손석희 대표가 폭행 사건에 휘말려 사내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이에 못지않은 다른 큰 스캔들이 터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바로 손 대표가 부하 직원인 안나경 앵커와 불륜 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김세애 전 MBC 기자이며 지난 25일 가로세로 연구소 스트리밍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손석희의 불륜이 의심된다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회사에서 휴가를 낼 때 같은 업무를 보는 두 사람이 동시에 휴가를 내면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 휴가라는 것은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기에 보통 같은 날짜에 가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손석희 안나경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5회 휴가를 같은 날 썼다는 점에서 의혹을 사고 있다. 물론 휴가를 동시에 썼다는 것으로 불륜을 의심하는 것은 억측이며 예단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네티즌들은 5번은 우연치고 너무 많은 숫자다. 오해받기 쉬운 상황인 걸 본인들도 알거다라고 말했다. 안나경 앵커가 입사했을 시 JTBC 앵커직 경쟁률은 2001로 당시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었는데 이 경쟁률을 뚫은 것도 모자라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것에 의혹이 제기됐다. 안나경 앵커는 숙명여대 출신으로 현직 아나운서와 비교하자면 탁월한 학벌을 가진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뽑혀 입사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아침 뉴스 메인 앵커 10개월 만에 JTBC 간판인 뉴스룸 앵커로 발탁. 입사 13개월 만에 JTBC 대표인 손석희의 파트너로 발탁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초고속 승진은 최상의 학벌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아나운서들조차 겪기 매우 힘든 일인데 탁월한 능력이나 진행을 보여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손 대표와 진행을 맡은 점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2018년 뺑소니 당시 피해자는 손석희 옆에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손석희는 동승자가 없다고 했었다가 나중엔 90세가 넘는 노모가 타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손석희의 태도와 행동에서 동승한 여성을 보호하려는 낌새가 강했다고 말했다. 동승자가 누구인지 숨기려는 손석희의 태도 등의 여러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동승자가 안나경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나온 것은 없으며 손 대표는 이런 의혹들을 일절 부정하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 폭행 사건과 불륜 의혹, 이겹으로 터진 가운데 JTBC 손 대표의 후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내년 1월부터 JTBC 메인 뉴스룸 앵커직에서 물러나면서 하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손 사장도 이날 오후 선의 회의에서 내년 1월 2일 10년 토론까지만 진행하고 앵커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손 사장의 앵커직 하차는 그동안 수차례 논의되어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손 사장이 구성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만큼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손 사장의 하차를 두고 자의인지 타의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JTBC 기자들은 손 사장의 하차가 손 사장의 자유라기보다는 경영진의 일방적 결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JTBC는 23일 밤 성명문을 통해 JTBC의 보도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온 앵커의 갑작스러운 하차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앵커 하차는 보도국 구성원들이 배제된 채 결정됐다며 보도 자율성의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손 사장의 앵커직 하차에 대해 사측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손 사장이 23일 선의 회의에서 직접 하차 의사를 밝혔고 손 사장의 미디어 오늘의 자신의 하차는 1년 전부터 논의된 것이라고 설명한 만큼 손 사장이 먼저 하차 의사를 전달했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손 사장이 경영진의 결단에 의해 하차했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손 사장을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든다. 손 사장은 각종 설문조사에서 존경하는 인물, 언론인 부문 1위로 뽑힐 정도로 JTBC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왔지만 최근 손 사장이 여러 이슈들의 중심에 서며 위기 상황에 몰린 만큼 경영진이 JTBC 이미지 유지를 위해 그를 제거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2월 손 사장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공정함이 생명인 언론인 손 사장에게 치명적 이미지 손상을 안겼다. 김 씨는 손 사장의 2017년 4월 16일 경기 과천시 소재 한 교회 임금 주차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한 일본식 주점에서 자신을 회유하다가 전치 3주에 달하는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손 사장이 2년간 월 수입 1,000만 원이 보장되는 용역 계약을 제안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손 사장의 이미지가 미처 회복되기도 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상황을 공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시청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시청률 하락을 겪기도 했다. 청와대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지난 8월 9일 이후 10월 27일까지 80일간 방송성 메인 뉴스 시청자 수 분석 결과 MBC와 TV조선은 눈에 띄게 상승한 반면 JTBC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때쯤 손 사장이 내부 기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문도 불거졌다. 여기에 지난 16일엔 잘못된 보도로 손 사장이 뉴스룸 진행 도중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손 사장은 이날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수익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지난 9일 뉴스룸은 방탄소년단이 소속사 빅히트와의 수익 배분 문제로 대형 로펌의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후속 취재한 결과 실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이 연달아 겹치면서 손 사장의 이미지 하락은 걷잡을 수 없게 됐으며 경영진이 결국 손 사장을 하차시켰다는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손 사장이 제로 하차했다고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의 앵커 하차가 알려지자마자 기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데서 알 수 있듯 JTBC 내부에서 손 사장에 대한 평가가 좋았고 그의 존재가 JTBC 그 자체인 만큼 경영진이 그를 굳이 밀어낼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손 사장이 제로 하차했다고 보는 이들은 그가 본인의 친정인 MBC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2017년 12월 부임 이후 2년째를 맞은 최승호의 MBC 사장에 연임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 빈자리를 손 사장이 채울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이날 이런 내용의 증권가 찌라시에 등장하기도 했다. 최 사장은 2020년 2월 임기가 만료되며 손 사장은 내년 1월 2일 신년 토론까지만 진행하고 앵커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같은 관측들에 대해 JTBC 측은 손 사장의 하차가 단순히 세대 교체를 위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JTBC 측은 앵커들의 세대 교체뿐 아니라 여성 단독 앵커 체제 등의 변화도 나타날 예정이다. 뉴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개편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